네, 요즘 정말 덥습니다. 네. 비가 와서 습하기도 하고요. 자, 이럴 때 휴대용 선풍기 많이 쓰는데 얼마 전에 한 시민 환경단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10개를 조사한 결과 암을 유발할 정도의 전자파가 검출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놔서 논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한다. 이 한마디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소장님을 모셨는데 과기부에서는 이제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양측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소장님, 일단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휴대용 선풍기 10개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암을 유발할 수도 있을 정도의 전자파가 검출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예, 예. 자,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나온 거예요? 세계보건기구가 전자파 단위인 밀리가우스에 그 2에서 4밀리가우스 이상으로 오랫동안 노출된 아이들과 예. 그거보다 낮은 수준에 노출된 아이들을 오랫동안 비교를 해봤더니 높은 수준에 노출된 아이들에게서 소아암, 뇌종양, 백혈병 이러한 질환들이 평균적으로 1.7배 이상 높게 발병이 되더라. 그리고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몇 개 계속 나오니까 그렇다면 전자파가 발암 가능 물질이다.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 물질로 그룹 2B입니다. 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그 연구에서 오랫동안 노출된 아이들이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그 오랫동안의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뭐 몇 개로서 몇 년인데 문제는 노출된 이후에도 긴 잠복기, 한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서 아이들이라면 이제 성년이 되거나 장년이 됐을 때 암이 발병을 하는 것이 그 암의 기본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전자파 측정하는 기기를 스튜디오에 갖고 오셨는데 네, 네. 한번 예. 저희가 측정을 그러시죠. 해서 네. 수치를 좀 볼까요? 네, 네. 그 발표하신 게 지금 그 소지하고 같은 계신 겁니다. 예. 예. 이 계측기도 예. 그렇고요. 예. 이 계측기가 싸구려라고 과기부가 자기네 거는 3천만 원이고 이건 뭐 15만 원짜리니까 비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기자회견 때는 그 학계에서 쓰는 500만 원짜리를 가지고 했는데 예.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앞으로 해서 한번 한번 화면을 좀 예. 앞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그 전기 주변에 전기를 켜놓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0.3, 0.2 이게 네. 이제 배경 농도라고 그래서 배경 농도. 이게 보통 아무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켜진 겁니까? 선풍기가? 네, 켜졌습니다. 맨 나옵니까? 지금 켜지자마자 847.4, 좀더 934. 지금 켜자마자 한 800에서 1000 사이를 왔다 갔다 네, 하는 이게 것 최고 같습니다. 수치입니다. 이게 최대치입니까? 예, 최고 수치. 조금 떨어뜨려 보면 어때요? 예, 조금 지금 떨어뜨려 바로, 볼까요? 예. 잠깐만요. 그럼 껐다가 실제로 이제 그 자, 다시. 선풍기를 얼굴에 저희가 더울 때 이렇게 보통 앞에다 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게 가까이 됐을 때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 그럼 예. 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금방 떨어지죠? 음, 예, 좀더 멀리. 때면 이제 예, 많이 숫자가 떨어집니다. 낮아지네요. 예, 예.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25cm 25cm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어. 근데 네. 늘 과연 25cm씩 떨어뜨려서 사용할지 이런 권고 기준이 의미가 있을지.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센터 측에서는 4밀리가우스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고 예. 측정을 했을 때 이거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는 만큼 그런 국제적인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 세계가 모두 세계보건기구 WHO의 가이드라인과 예. 그런 것들을 다 따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암을 일으키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노출이 돼서 어른이 돼서 암이 발병을 한다면 당연히 그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4밀리가우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을 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설명이시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네. 실험을 또 했습니다. 예. 정부에서 실험을 했는데 정부에서 사용한 그 기준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국제 비전리 복사보호위원회, 여기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만드는 국제 기구라고 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기의 기준은 60Hz 기준으로 833mHz의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수치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을 충족한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안전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말씀대로 정부가 833mHz를 기준으로 놓고 예. 조사를 해봤더니 뭐 작게는 2.2%, 많게는 37%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라면서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예. 그럼 하지만 그 정작 제가 직접 보여드렸던 이런 수치의 그런 주파수 때에 그 자기장의 세기는 발표하지 않고 이 범위만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833의 37%면 한 350mHz 이상 나옵니다. 예. 여전히 정부 조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2.2%만 하더라도 벌써 10mHz가 넘어요. 저희가 말하는 4mHz를 정부 조사에서도 다 넘긴 겁니다. 다만 문제는 정부는 833을 기준으로 그 밑에면 안전하다라고 하고 저희는 예. 4mHz 이상이면 암을 일으키는 배경 연구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기준이 이게 사실 궁금한 거는 이 선풍기를 사용했을 때 손선풍기를 사용했을 때 인체에 유해하냐 아냐냐를 따지는 기준이 왜 정부와 센터가 다른 네, 걸까라는 네, 생각이 좀 예, 들거든요. 예. 정부의 833은요. 예. 그러니까 단기 그리고 급성 노출입니다. 예, 짧게 지금 당장 노출되어서 바로 반응을 보이는 예. 예, 피부 자극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노출돼도 당장은 몰라요. 예. 하지만 그 노출로 인해서 긴 시간이 흘렀을 때 암이 발병하는 그러니까 만성 장기 노출에 영향을 보는 겁니다.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예. 지금 과기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지금 기준으로 삼으셨던 4mHz를 이제 기준으로 그 극저주파 자기장에 네. 대해서 네. 과기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국제암연구센터에서도 이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상관관계가 제한적인 증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소아 백혈병 외의 암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고 또 동물 실험에서도 근거가 불충분한 이제 면이 있다 이런 네. 주제 설명이 있었다고 네. 하고요. 그래서 그 2B 그룹인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한 것이다. 근데 이 그 2B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이지만 인체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예. 동물 실험도 충분하지 않은 그룹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네. 이런 바로 생각이 이런 경우, 예, 전자파의 그런 경우 또는 저 휘발유 차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들을 그룹 2B로 했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그룹 1 그러니까 확실한 발암 물질 성면이나 엑스레이나 흡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증거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또는 불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앞으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룹 2B가 그룹 2A로 되고 또는 예. 그룹 1으로 됩니다. 이게 모든 발암물질은 그런 흐름을 타고 왔어요. 예, 따라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메시지는 지금 연구로 봤을 때는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들이 있으니 조심하자. 굳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연구를 더 했을 때 그룹 1으로 간다면 예. 가게 돼 있습니다. 흐름들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전자파는 이제 극저주파라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주파수가 높은 저주파 또는 고주파, 엑스레이 이런 것들 전부 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런 과학적인 판단을 하고 국민 예. 건강과 특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예. 충분히 위험의 관점에서 발암물질의 관점에서 또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전자파 문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게 그 다른 나라보다 지금 우리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예.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배경에 우리 자체 연구된 건 거의 없습니다.
예, 과연 그런 만성적인 건강 영향, 이런 손선풍기 같은 거 아니면 고압 송전선로 인근에 사는 사람들, 요즘처럼 전자기기가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노출되는 전자파에 의해서 건강 영향이 어떤지, 만성적인 영향이 어떤지 이런 거를 충분히 연구를 자체적으로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사실상 아까 사회자께서 들었던 그 기구는요, 이런 전자파나 이런 기구들을 좀 더 많이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기구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특히 암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하고 판단하는 권위 있는 기관의 그런 자료들과 예. 그런 연구 배경들을 저희는 더 우려스럽게 보는 예.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사용했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급성 노출을 네. 이제 주의하라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 네. 그런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이런 취지의 설명이셨고요. 예. 근데 이 기준 4밀리가우스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른 가전제품에서도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나옵니다.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옵니다. 예. 예.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요즘처럼 뭐 선풍기, 에어컨 또는 무슨 뭐 밥솥, 전자레인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굉장히 어때요? 많이 나옵니다. 예. 휴대전화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제품들 머리에다 대고 쓰는 건 휴대전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대전화는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흡수율을 강하게 규제를 해요. 그 외의 거 큰 선풍기를 귀에다 대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손선풍기는 이상하게 만든 용도 자체가 이렇게 가까이 대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 나온 이 목선풍기는 아예 목에 걸어요.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대가 양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재보니까 오히려 뭐 일반적인 큰 선풍기나 아니면은 뭐 에어컨이나 전자레인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나오죠.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 가까이 더 오래 사용을 하니까 좀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을 그래서 해주시는 처음부터 거고요. 만들 때부터 그런 이 제품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스러운 점들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하고 또 사용자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날이 덥고요. 네. 이런 손선풍기 같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사실 사용을 안 하기가 어렵기도 하잖아요. 날이 너무 더우면. 네. 예. 특히 어떻게 어른들이 해야 많이 될까요? 쓰시더라고요. 예. 부모님의 여기 목에 거는 것 좀 사달라고 해갖고 제가 사드린 게.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목선풍기는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양쪽에서 나와서 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손선풍기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만약에 꼭 사용해야 된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배경 농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한 25cm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그 손선풍기 하나짜리 그 측정하셨잖아요. 네, 네. 목선풍기는 양쪽에서 나와서 노출량이 더 많다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 예. 측정해봤을 때 더 많나요? 예, 이 모터가 양쪽에 있습니다. 예. 두 개가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를 쓰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아요. 예,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좀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느슨해도 하고 너무 계신 거잖아요. 느슨하죠. 200배 차이 나니까 아니,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과기부나 산업부 같은 그런 산업 쪽이나 경제 파트가 아니고 예.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즉 이 문제를 발암물질이나 환경 보건의 문제로 그렇게 인식하는 부처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단체에서 이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정부에서 반박을 하고 또 이제 재반박을 하고 이제 예. 계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이제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법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과기부지만 예.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고 환경보건물질이니까 국회에서 과기부를 담당하는 과방위 상임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를 담당하는 보건위원회나 아니면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곳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양쪽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안을 마련을 하고 그거를 정부에 권고를 하고 필요하면은 그거 필요한 어떤 입법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도와 정책을 빨리 반영을 해야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죠. 이거를 소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길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권과 정책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까이 또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인 만큼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없어야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노력이 이제 국회에도 나서서 네.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흡연이 1급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담배 피워서 폐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립니다. 안 걸린 사람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폐암 걸린 사람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예, 바로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님이었습니다. 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